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모두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1700선을 내줬는데요. 1700선 돌파에 따른 부담감이 초래가 됐고요. 또 오후 들어서 발표가 됐었죠. 경기 선행 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늘도 이어졌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카로운 고수들의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시황 분석의 1인자시라고 하네요. 독립선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다시 17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돌파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오늘 이 대박클럽에 있어서의 시황적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서 제가 출연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또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자세하게 제가 강의 시간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께 시황을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 이틀 전이었었죠. 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지난 이틀 전에 한번 지수가 1699포인트의 고점을 한번 형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날 우리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이날의 변동성이 18포인트의 변동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초 지수 대비해서 그 고점, 즉 그날 이제 시초 지수가 1681포인트였었고요. 따라서 시초가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1699포인트가 저항으로 터치가 되면 일단 시장은 상승이 가로막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고점 포인트가 1699포인트, 즉 시초가 1681포인트로 시작해서 상승했지만 결국 18포인트 저항이었던 1699포인트의 저항에 맞고 윗꼬리가 생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가로막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런 신호가 딱 떨어지면 일단 미증시가 아무리 올라도 갭상승하지만 국내 증시는 바로 음봉으로 밀리게 되어 있는, 결국 국내 증시는 양봉의 시세죠. 시초가 출발 이후에 뻗어나갈 수 있는 시세는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시장이 1700포인트에 안착하고 강한 시세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순서상 조정부터 먼저 들어와야만 그것을 해소하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조정에 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장이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1700선을 내주긴 했지만 종가 기준상으로는 조정 진입이 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가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 들어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장 역시도 갭상승이 들어오면 또 밀리는 이러한 흐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날그날에 주어져 있는 상승의 변동치를 채우게 되면 바로 이러한 흐름입니다. 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치를 채우게 되면, 안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상승치를 채우게 되면 미증시가 아무리 올라도요, 국내 증시는 이렇게 이틀 정도 횡보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눌렀다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상승을 하다가 또 막힌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결국 또 한 번 상승이 머무르다가 결국 뺐다 올리는 결국 1박 2일 정도의 기간 조정을 부여해야만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바로 그저께 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바로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700포인트 돌파 후 1723포인트라고 하는 상징적인 지수를 돌파하려면 우선 먼저 조정부터 한번 들어왔다가 가야 되는 그러한 흐름. 따라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상승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부여하고 나면 다음 주장이죠. 다음 주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장세가 필히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옵션 만기주거든요. 다음 주 4월 8일 목요일장이 이 4월물 옵션 만기장입니다. 근데 이 옵션 만기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떠한 방향이든지 일방향적인 흐름, 즉 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어떤 하루는 장대 양봉 내지는 장대 음봉의 일방향적인 흐름, 하루 종일 오르거나 하루 종일 내리는 흐름이 필히 한번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주후반부가 될 겁니다. 오늘이 수요일장이니까 목요일이나 이제 금요일장 정도에는 일시적인 눌림목의 조정이 필히 한번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눌림목이 있고 나서 결국 시장은 또 상승으로 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을 주고 상승으로 턴한 시점에서 만기주를 맞이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쪽 방향성으로 크게 가는 흐름이 필히 한번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다음 주 장세는 결국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즉 콜옵션 쪽에서 하루 일평균 상승률이 한 500% 정도의 시세 흐름이 들어오는 강한 장대 양봉의 장세가 다음 주에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번 들어오는 이 눌림목 조정이 결국 다음 주에 있을 1723포인트를 상징적인 그동안 6개월가량의 중장기적인 박스권의 틀을 돌파하는 눌림목 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트를 얼마나 재편을 잘 해주시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기회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 내일 여러분들이 우려해야 되는 부분 딱 이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내일장의 변동성이 10포인트 변동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그 10포인트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1분에 종합주가 지수는 시초가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초 지수 대비해서 10포인트를 상승한 그 영역에서 저항을 맞고 아래쪽 10포인트죠. 만약 내일 지수가요, 시초가 땅, 갭상승, 보합, 갭하락,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초 지수 대비 10포인트를 상승한 영역에 저항을 맞고, 종가가 이렇게 하단부, 고점 대비 20포인트가 되겠죠. 하단부를 깨고 만약에 마감이 되면, 이건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면 기존에 나왔던 이러한 현상들 있죠. 네, 추세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일 요 흐름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눌림목 조정 후에 다음 주에 급등 장세를 통해서 1723포인트는 필 돌파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일장에서 요 조건 하나만 들어와 주지 않는다면 그냥 조정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조정으로 들어가도 되고 10포인트 안 치우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주후반부의 눌림목 조정 후 다음 주는 강한 상승의 장세가 전개가 된다. 그 상승장은 결국 1723포인트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수를 돌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본격적인 추세의 출발점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보면 이번 주후반에 들어오는 눌림목은 1723포인트 돌파의 마지막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제한하는 신호가 나왔고 조정은 한 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조정 뒤에는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인 1723선을 넘어서는 상승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에 이 조정 장세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든 주식을 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떤 주식들을 좀 사보면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눌림목 조정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상승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 조정을 무서워해서 뭐 현금화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현재 그 주식 보유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그 포커스만 좀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목하실 만한 업종은 한 두 가지만
딱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결국 증권주라고 하는 것은 역사로 이렇게 상징적인 지수를 넘어설 때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것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번 눌림목 찬스에서는 역시나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것은 증권 업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수가 1723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주도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이 외국인 장세이고 외국인은 IT를 중심으로 해서만 매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증권주, 즉 1723포인트 돌파를 노린 증권 업종, 그리고 현재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선도 업종인 IT 대형주에만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이 눌림목 찬스를 딱 노리신다면 바로 다음 주에 효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장 고점 대비 저점이 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하락으로 장을 마친다면 추세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일장을 좀 잘 지켜봐야 할 뜻이 있고요. 앞으로는 조정이 있을 때 증권주, 그리고 IT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집중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오늘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을 바로 전화 연결을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진행하고 장 지켜보면서 이분이 오늘 아마 대박클럽에 전화 연결이 되실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것마저도 예측을 하신 건가요? 예, 예상대로 가더군요. 예. 그래서 오늘 저를 제외한 저희 하이리치 대표 애널리스트시죠. 네, 리얼님께서 오늘 아마 고수익으로 전화 연결이 되셨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얼님을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얼님.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습니까? 큰 수익은 아닌데요. 예. 사마 콘덴서입니다. 사마 콘덴서요? 예, 사마 오늘 콘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사마 콘덴서는 비교적 강했죠? 그렇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은 같은 섹터에 있더라도, 고평가된 종목, 또 저평가된 종목을 좀 차별화해서 매매 대응을 한다면은, 성과는 좀 다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마 콘덴서를 어떤 재료로 들어가셔서 오늘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단 사마 콘덴서는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 기업이거든요. 일단 전력용 콘덴서나 세라믹 콘덴서, 그리고 티평 콘덴서 등의 이런, 그러니까 관계사인 사마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전해 콘덴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상용화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수혜를 갖다 본격적으로 받아나갈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 자체도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가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마 콘덴서는 다른 종목들과 달리 어떤 상승의 과열이나 어떤 급등 패턴을 만들었던 종목이 아니고요. 차분하게 이제 지지권을 만들면서 상승을 준비해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 달리 이 종목은 오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추세적으로도 그 주봉 추세를 보시면요. 지난해 9월 고점하고 올해 1월 고점을 연결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이 중요한 추세대 라인을 돌파 안착을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 콘덴서는 어찌 보면 상승이 이제 좀 출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종목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마 콘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1200원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요. 11,000원 위에서 오늘 절반만 좀 차익을 했고요. 지수에 좀 눌림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단기 절반만 차익했고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 수혜를 입을 유망 종목 사마 콘덴서로 오늘 6%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에요. 동진 세미캠이요? 예, 동진 세미캠은 그 반도체 및 LCD용 재료죠. 감광액 시장에서 이제 세계 2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밖에도 반도체 봉지재나 발포제, 태양전지용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올해 이제 이 반도체 분야의 어떤 업황이 상당히 좀 우호적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방 업황의 우호적인 여건에 따라서 실적이 지난해도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역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최근에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유가 상승에 따른 부가적인 모멘텀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이 지금 2월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치고 나서 최근에는 1단계 상승 이후에 3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행보를 해왔거든요. 따라서 이 행보가 이제 마무리되는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4월부터는 상승을 좀 기대해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일단 지난해 9월 고점 6,120원의 전고점 돌파를 일단 타켓으로 보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8,000원 전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갖다가 5,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750원 정도 하향시로 체크하시면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리얼님께서 말씀하신 동진 세미켄 오늘 종가가 한 5,040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신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6,100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얼님, 예. 다음번에 또 한 번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리얼님께서 사막 콘덴서를 가지고 6% 이상의 고수익 올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갈게요.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공개해 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먼저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자, 어제의 문제는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정한 가운데 발생하는 등락에서의 저항 또는 지지선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추세선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강의 중에 나가는 돌발 퀴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고점은 저점을 잡고 그리고 저점은 고점을 잡는 그러한 노하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던 내용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는 뭐 서적이라든지 책을 통해서는 아실 수 없는 예.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급등주를 발굴하는 그런 급등주 발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일목균형표와 관련된 서적에서는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만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노하우이니만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우 간단한 원리다. 그래서 굉장히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조건 딱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적어 두시면 되는데요. 자,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급등주를 발굴하는 조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일목균형표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의 그 음운이 있고 그리고 빨간색의 양운의 구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운의 구름층이 이렇게 빨간색의 양운의 구름층이 이렇게 존재하면 주가가 그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하는 요 시점 있죠. 종가 기준상으로 주가가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하는 요 시점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26일 전에 후행 스팬이 기준선이나 전환선의 돌파가 같은 타이밍, 즉 26일 전에 요 흐름, 후행 스팬과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공통적으로 그날에 맞물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요 타이밍이 종가 기준상 딱 갖춰지게 되면 이 주가는 비로소 기술적인 일목균형표상에 있어서는 급등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한 가지만 조건이 충족돼서도 안 됩니다. 예. 주가가 양운을 끝까지 돌파를 해줘야 되고 주가가 양운을 돌파를 해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26일 전에 후행 스팬 역시도 기준선 또는 저환한선 둘 중 제일 높은 선이 되겠죠. 전환선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기준선이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일 높은 선이 놓여 있는 그 선을 후행 스팬이 돌파하는 그 타이밍 서로 이것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물릴 때 바로 그것이 급등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26일 후에 나오는 후행 스팬이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요. 전환선이나 기준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에는 전환선과 기준선이라고 하는 선이 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기서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이론은 책을 딱 한 것만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은 거기서 원리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제 설명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차트를 좀 봐야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부터 그러면 급등주의 세계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대한해운과 같은 해운주들이 급등하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일목균형표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조건을 갖추고 급등을 했는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건 두 가지를 아마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빨간색의 양운의 구름층을 주가가 돌파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 때문에 이게 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보시면 주가가요. 빨간색의 구름층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양운의 구름층, 빨간 구름층이 양운 구름층인데 주가가 어떻게 돌파했지요? 주가가 돌파했을 때 제가 26일 전에 요 들어오는 게 이게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자, 그러시면 스팬이요. 예. 그 양운을 돌파했던 타이밍에 후행 스팬을 보시면 역시나 주황색 선에 놓여 있는 전환선을 돌파하는 타이밍이 같이 맞물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양봉이 들어왔던 이 타이밍이 양운을 돌파하는 이날 후행 스팬 역시도 전환선, 맨 위에 있는 전환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죠.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고 그리고 후행 스팬이 전환선 또는 기준선을 돌파할 때 주가는 급등의 흐름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한해운의 주가 흐름 그 이후에 보시면 전형적인 급등 패턴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재미가 없죠. 자,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이제 카프로라고 하는 종목군인데요. 보시다시피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의 구름층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프로라고 하는 종목군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양운 돌파하는 흐름, 주가가 양운 돌파하는 흐름 보였죠. 그리고 후행 스팬 역시도 기준선을 돌파하는 타이밍이 서로 맞물렸을 때, 즉 9,500원을 도달하는 타이밍 때 그 이후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주 짧게 두 가지 종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해가 일단 되시죠?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고 후행 스팬이 기준선 또는 전환선의 저항을 돌파할 때 지금과 같이 급등하는 흐름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가지 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급등의 패턴이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테마, 예를 들어서 뭐 남북 경협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환율 관련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같은 테마끼리 똑같은 패턴들을 만들거든요. 하나의 테마가 똑같은 모든 기술적 분석상의 이런 급등의 테마가 형성하게 되면 그 테마는 수익이 나는 급등의 시세가 들어가는 것은
10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경협주들이 그런 사례들을 보였습니다. 뭐 강명전기, 이화전기, 재룡산업 이러한 종목군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상의 양운 돌파와 후행스팬 돌파 같이 들어가면서 급등하는 사례들을 보였었던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였죠. 하이닉스 역시도 최근에 좀 초강세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의 배경, 기술적인 흐름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급등의 사례는 딱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는 흐름. 자, 양운 돌파했죠. 그리고 후행 스팬 역시도 기준선을 돌파하는 그 타이밍. 서로 맞물렸습니다. 맞물리고 나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 딱 두 가지의 조건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하시고 종목군들을 검색하시면서 위와 같은 조건의 성립이 좀 되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이런 급등의 사례. 특히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좀 확인해 주실 것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목의 어떤 모멘텀과 수급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검색을 하다가 대한해운이라고 하는 종목군이 딱 일목균형표상 급등의 조건이 성립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 시점에서 대한해운이 급등의 패턴을 갖췄을까? 과연 모멘텀이 무엇일까? 그리고 수급적인 모멘텀이 갖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을 때 최근에 뭐 BDI 지수가 기본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모멘텀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급등주 발굴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일단 두 가지를 꼭 참고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일목균형표에서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고 후행 스팬이 전환선 또는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 주가는 급등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급등주를 잡았을 때 또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나요? 자, 기본적으로 이 직전 급등의 패턴이 형성이 좀 되게 되면 기본적인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까지를 목표 주가로 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도 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인데요. 자, 보시면 다날이라고 하는 종목군입니다. 목표 주가는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급등의 조건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고 후행 스팬이 이렇게 기준선과 같은 전환선을 돌파하게 되면 급등의 패턴이 성립이 되고요. 이때 목표가는 맨 앞에 보이시죠? 직전 고점 있죠? 직전 고점을 딱 돌파하는 이 시점까지를 기본 목표가로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리얼님께서 사막 콘덴서라고 하는 종목을 오늘 수익난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자, 제가 이 종목을 우리 리얼님께서 종목을 선정하실 때 저 역시도 종목 좀 잘 고르셨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목균형표상 양운 구름층 돌파 들어갔죠. 네, 양운 구름층을 주가가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 역시도 돌파한 시점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주가는 바로 급등 들어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흐름을 유지했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세의 흐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바로 급등의 흐름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최소한 11,450원은 돌파하게 되어 있는 흐름이고 제가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저점은 뭘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고점을 잡는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제가 저점은 고점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막 콘덴서 저점 8,110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저점으로 또 고점 잡으면 이 가격이죠. 그러면 사막 콘덴서는요, 성격이 태생적으로 급등 패턴이기 때문에 저점은 고점을 잡게 되어 있다면 13,000원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얼님께서 이 종목을 산과 동시에 종목 너무 잘 고르셨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번 주 후반에 지수에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종목군이 그 시장의 눌림목에 맞춰서 조정이 한번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매수한다면 참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 참 재미있는데요. 내일 당장 좀 적용해 볼 만한 종목 중에서 사막 콘덴서를 주신 거잖아요. 예. 그 밖에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막 콘덴서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뭔가 안정적으로 대형 종목군에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 없을까 궁금해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을 편입을 하게 될 텐데, 네. 자, 삼성 SDI라고 하는 종목이죠. 자, 급등 패턴에서 응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급등 패턴은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고 후행 스팬이 긴선과 전환선을 돌파하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급등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좀 응용한 방법입니다. 후행 스팬도 양운을 돌파하면 급등의 시세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삼성 SDI라고 하는 종목. 자,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은 주가가 음운을 돌파했지만 후행 스팬을 보시면 후행 스팬이 양운을 돌파했습니다. 이 양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매물대 있죠. 매물대를 의미하게 되기도 하고 가격에 대한 파동상의 저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삼성 SDI 보시면 양운을 지금 후행 스팬이 돌파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라고 하는 종목이 여러분들 급등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삼성전기 한번 보세요. 삼성전기 역시도 후행 스팬이 양운을 돌파하면서 이런 급등의 시세를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실적을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현재 IT 대형주가 시장의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 SDI 같이 후행 스팬이 양운을 돌파한 강세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조금 전에 보셨던 사마 콘덴서 외에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이 이번 지수 눌림목, 주 후반부에 들어오는 지수 눌림목 구간에서 기본적인 태생 자체는 급등의 패턴이기 때문에 14만 원대 이하 정도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실전에서 활용을 해봐야지 내 것이 되겠죠. 내 입장에서 활용해 보시는 전략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독립선언님의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급등주 발굴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셨으면 꼭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세요.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고 또 이것이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동시에 돌파한 종목을 급등주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후행 스팬, 2번 프라이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성공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숨은 고수들의 투자 비법까지도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립선언님, 네. 그동안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 중에 급등했던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급등하는 그런 사례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은 아니죠. 좀 오래된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본보기로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같은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테마 종목군들이 일목균형표상의 어떤 급등 패턴을 공통적으로 갖추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호텔신라,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종목군들이 일목균형표상 똑같은 패턴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어떤 흐름이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환율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난해 2009년도 9월 달에 보시면 제가 이제 주가 자체가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하게 되면 그 타이밍에서 후행 스팬도 돌파하게 되면 이제 급등의 사례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시점이 제가 보시면 날짜가 정확하게는
10월 달 초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투어와 같은 종목군들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투어도 보시면 10월 달 초에 이 양운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어도 같이 봐드릴게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난해 10월 달 정도에 양운을 돌파하면서 후행스팬 역시도 전환선을 같이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세 종목군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급등 패턴 형성하고 주가 중장기적인 상승의 흐름 이어갔죠. 자, 하나투어 역시도 급등 패턴 형성 이후에 중장기적인 상승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호텔신라도 역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테마가 기술적인 흐름상 급등 패턴을 공통적으로 만들고 나면 그 테마는 100% 시세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시점이 이제 워낙 약세가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관련 수혜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상 급등 패턴을 형성하면서 향후 대략 한 2, 3개월가량 급등의 시세를 부여하면서 대략 한 50% 정도의 시세를 부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예. 강의하고 좀 맞춰서 이런 급등의 사례, 특히나 테마가 서로 같은 패턴을 형성하면 그 테마는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9월쯤에 매수를 하셨던 종목이었습니다. 호텔신라 일목균형표상 급등주 찾기를 이용해서 발굴했던 예. 종목이었고요. 한 2달 정도 들고 계셨는데 수익률은 한 50% 정도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호텔신라 이외에 그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급등주 찾기를 발굴을 이용한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삼성 SDI. 예. 오늘의 추천 종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인데 삼성전자도 강세 패턴입니다. 삼성전자도 양운 돌파하면서 급등 시세 만들. 그래서 이 장은 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고 저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답이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예. 네. 많은 IT 대형 종목군도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다 시세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럼 제가 맨 앞에서 시황 설명 드릴 때 이번 주 후반부의 지수는 필히 조정, 눌림목 조정에 필히 들어온다. 그러나 그 눌림목 조정은 다음 주에 1723포인트 돌파의 마지막 찬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선도업주 중에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를 강세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나오지 않은 종목군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역시나 선도업종이기도 하고 일단 2010년도에 화두였던 IT 대형주인 대표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또 일단 2010년도에 기본적인 영업 실적에 대한 모멘텀, PDP 모듈에 대한 영업 실적 개선, 또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기들의 2차 전제에 대한 그런 개선들이 실적의 모멘텀으로 기본적으로 바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결국 시장에 가면 이제 이런 선도업종인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매수 타이밍에 급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삼성 SDI는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일목균형표상 급등 패턴의 응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주가가 양운을 돌파한 건 아니지만 후행스팬이 양운을 돌파했기 때문에 태생은 급등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자, 이제 눌림목이 들어온 구간인데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자, 원리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자, 보세요.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양운을 기본적으로 후행스팬이, 자, 삼성 SDI가 후행스팬 돌파한 것과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후행스팬 돌파한 것 똑같거든요. 자,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양운을 후행스팬이 돌파했죠. 예. 주가는 올라섰습니다. 어디까지 눌렸습니까? 음은 상단부까지 눌렸죠. 그리고 상승 이어나갔지 않습니까? 자, 그럼 삼성 SDI 볼게요. 자, 후행스팬이 양운을 돌파했습니다. 자, 눌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일목균형표상 급등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도 급등 하니까 좀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좀 삼성 곤란한데, SDI도 예. 그 하단부에 있는 파란색 음운층 있잖아요. 음은 상단부에서 상단부를 매수를 찍으면 해주시는, 매수를 그렇죠. 하면 그 괜찮겠다는 타이밍이 말씀. 급소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주후반부 지수는 이번 주 주후반부 삼성 SDI 같은 경우 14만 원 이하, 대략 13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딱 노리셔서 매수를 하시면 시장의 선도업종을 매수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 SDI 지금 오늘 한 14만 2천 원 정도의 종가가 나왔는데 지금 가격은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네요. 그럼 제가 이제 시장을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필히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템포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한 금요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일 때 이 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노렸다가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 목표가와 손절가도 좀 제시를 해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급등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급등에 대한 소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는 기준, 즉 제가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후행 스팬이 기준선이나 이런 걸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준비되어 있는 그 삼성 SDI의 어떤 기준선의 가격이 대략 13만 원 선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원을 하회하면 급등에 대한 조건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보유선에 대한 흐름은 대략 13만 원 선으로 잡아 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급등주가 조건이 성립이 되면 목표가는 어떻게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전 고점까지 그렇죠. 직전 고점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신고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가격이 17만 9천 원이 최고점이었는데요. 즉 13만 8천 원대 매수하면 중기적으로 결국 신고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8만 원 돌파까지를 염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대형 IT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적은 종목이죠. 삼성 SDI를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한 14만 2천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눌릴 시 다음 주, 이번 주 한 금요일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3만 7천 원 정도 왔을 때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중은 한 30% 정도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대형주는 포트에서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 포트의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이 1723포인트 돌파의 마지막 찬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배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신감 있는 배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립선언님께서 오늘 제시 주셨던 삼성 SDI 같은 이런 주식들의 흐름은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독립선언님 출연하셨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보유한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게요.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대우증권 좀 전망이 돼서 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대우증권이요? 예,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21,200원에 40%요. 21,200원에 40% 정도를 갖고 계신데요. 예. 이 종목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증권주 할 걸로 하고 매수를 1월 중순경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조금 언제쯤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올지 모르겠네요. 예, 독립선언님께서 초반에요. 지수가 이제 1723포인트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할 시에는 증권주가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었는데 대우증권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증권주. 제가 이번 눌림목에서 가장 포커스는 증권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더불어서 그 증권주 중에도 대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장주는 보통 대우증권 아니면 HMC증권인데 그러니까 대장주를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근데 증권주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징적인 지수대를 좀 돌파할 때 시세들이 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저점을 잡고 나서 시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죠. 아무튼 시장이 6개월가량 1723포인트, 155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시장 전체적으로 매기가 확산되어야 역시 브로커리지 업무에 있어서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증권주이기 때문에 결국 1723포인트 돌파할 때 증권주 시세가 나온다. 근데요, 중요한 건 1723포인트 돌파한 거 확인하고 사면 늦습니다. 예. 이번에 파동이 1723포인트 돌파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이 들어가야 시세를 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략 한 800원 정도 손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3, 4% 정도 손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비중만 많지 않다면 저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포트의 비중이 한 40% 정도 유지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고요. 그래서 보유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적극적으로 보유해 나가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전제를 좀 깔았죠. 이번 주 후반부까지는 지수가 눌리는 흐름이 필히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가 24,400원인데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지수가 좀 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는 사실 매수 자리입니다.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손실은 좀 발생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2만 원 정도 이하 내려와 주면, 특히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금요일 정도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인데,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장이 1723포인트 돌파하면서 본격적 상승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해 나가시면 증권주도 바야흐로 봄날이 꼭 필히 들어온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화하신 이 대우증권이 현재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면서 일단 보유 의견, 다만 비중이 조금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비중만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홀딩 하신다면 고수익 올리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인데요. 11,8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요. 예,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을지로에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데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좀 다녀왔었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요. 하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다 그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역 상사 업체다 보니까 패션 사업도 하고요, 수입차 사업도 하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SK 주유소, 그리고 뭐 더불어 정보 산업과 관련된, 그리고 중고차 사업도 하고요, 뭐 스피드메이터와 같은 사업도 합니다. 정말 많죠. 마진을 남겨서 이 꾸준한 매출을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정적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SK네트워크스의 IR 담당자분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향후의 성장성은 도대체 이 많은 사업 중에 주축 사업은 어떤 것을 포커스를 잡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중고차 사업 쪽, 즉 스피드메이트와 저를 제휴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을 석권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더디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상승하면 SK네트워크스는 안정적인 종목군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오늘 강의해드렸던 내용 중에 자,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운을 돌파해 있죠. 자, 양운을 돌파하면서 후익스팬이 기준선과 전환선을 돌파하면 자, 급등의 흐름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전 고점이요. 직전 고점이죠. 예. 딱 어떻게 됐습니까? 직전 고점 딱 찍고 나니까 바로 조정 들어오죠. 지금 딱 눌림목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저점에 따른 목표 주가는 터치를 안 했거든요. 즉 지난번에 저점이 9,900원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1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다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종목군은 눌림목 찬스 11,000원대 초반에서 다시 사주셔야 됩니다. 또는 보유하고 계시면 추가 매수, 비중이 적으시면 추가 매수, 아니면 그냥 보유. 즉 직전 고점을 한번 넘어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 자리 11,000원대에서 저점을 잡으면 결국 저점이 고점을 잡는 13,000원대까지는 가게 되어 있다. 시장의 수익률과 같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나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일묘균형표에서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고 이것이 전환선 또는 기준선을 동시에 돌파한 종목을 급등주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후행스팬, 2번 프라이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메시지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독립선언님의 말대로 내일은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